공아, 안녕하세요. 공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5-2강으로 명명을 할게요. 위에 대해서 보는 건데 저번 시간과 좀 연결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위 절제술을 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랑 그런 증상들을 좀 볼 텐데, 일단 위 절제술을 한 후 초기 합병증은 뭐 이제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위 배출 시간 지연 이것도 있었죠. 그냥 후기 합병증에는 뭐 덤핑 증후군, 수입각 증후군, 알칼리 역류성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외과 쪽에 있고 좀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공부 양이 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위암 공부하면서 같이 할 때 한 번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빠른 비움 증후군, 흔히 덤핑 신드롬이라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잘라냈으니까 그 정상적인 스핀터의 작용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밑으로 후루룩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면서 생기는 그런 증후군인데요. 일단 조기 빠른 비움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조기, 그러니까 지금 식사 후에 좀 빨리 일어나는 거고, 후기는 식사 후에 좀 늦게 일어나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삼투압이 높은 그런 음식물들이 장에 있으니까, 여기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체내에서 장으로 수분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저혈량이고요. 증상은 이제 바소모토 심톰에서 뭐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GI 증상보다는 약간 심혈관계 증상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혈량이 줄어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 생각하면 뭐 심계양진, 빈맥, 식은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식사 후에 뭐 이제 1시간 이내에 뭐 2-30분 후에 갑자기 막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면은 이게 조기 덤핑 신드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제 게스트릭 엠팅 스캔을 하면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지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내과적 치료를 사실 하지 않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니까 내과적 치료는 크게 하지 않는데, 식단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당이 많은 거를 좀 먹지 않고 고단백질, 고지방식을 통해서 식사를 하면 괜찮아지고, 물과 음식을 좀 따로따로 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기 빠른 비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후에 2-3시간 후에 그나마 좀 늦게 되는 거고요. 비교적 드문 증상이긴 한데, 일단 먹은 음식에 뭐 탄수화물이 많으면은 전체적으로 몸에 이제 인슐린이 좀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 인슐린 높아진 게 다 탄수화물을 다 작용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도 너무 높으니까 이제 반응성 저혈당, 이 높아진 인슐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는 그런 거고요. 증상은 뭐 이제 저혈당의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고농 탄수화물로 인한 거니까 소량씩 자주 섭취하면 되겠고,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인슐린과 관계없는 약으로 교체를 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대사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혈액에서 주로 다룰 거고요. 이제 위 절제술을 한 환자에서 이제 거대저하구성 빈혈 이게 생길 수 있다. 이제 들창자 증후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건 빌로스 타입 2에서 흔하고, 이제 보면 타입 2가 이런 거였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쓸려 들어가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어,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창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꼬이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네, 여기 복부 팽만, 불편감, 복통, 그 다음에 이제 담즙이 포함된 구토가 있겠고, 구토 후에 증상은 완화된다. 이런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복부의 덩이가 만져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쪽이 막힌 거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게스트릭 obstruction은 없고, 그래서 이제 보면 복부 CT에서 듀오데널 포션이 확장된다. 이쪽이 좀 확장돼 있을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담즙이 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담즙을 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막혀 있으니까 이쪽이 확장되겠죠. 수술은 이제 이쪽을 좀 절제해줘야 되겠고, 툴을 원이나 루앙와이로 바꿔줘야 된다. 보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말려 들어갈 이 부분이 없으니까 좀 괜찮겠다 이런 거고요. 네, 알칼리 역류 위험을 보시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이제 너지와 보미팅과 함께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위로 바일의 역류 증거가 있고 위험의 조직학적 증거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빌로스 2 후에 모스트 커먼하다 이런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빌로스 2일 때 흔한데요. 이제 담즙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과 합쳐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이렇게 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담즙이 이쪽 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알칼리 역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담즙이 이제 앰플로우 바토로 들어가서 내려가다가 역류한다. 그래서 생기는 거다 이런 거고요. 내시경적 바이옵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빌로스 타입 2를 루앙화로 바꿔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빌로스 타입 2의 그 알칼리 역류 위험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게 루앙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앰플로우 바트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역류할 일이 없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플로우 바트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역류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한 게 루앙화이니까 이거를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창자 증후군이랑 알칼리 역류 위험의 이제 좀 비교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빌로스 타입 2일 때 가장 많이 생기고요. 공통점은 증상은 좀 공통적이고 간별점을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구토를 위해서 좀 호전이 되고 주로 쓸개즙만 토해내고 분출성 구토다. 알칼리 역류 위험은 구토에 호전되지 않고 쓸개즙 플러스 음식물을 토해내고 그다음에 얘는 분출성 구토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통증이 있다. 이런 거고요. 진단은 다음과 같고 치료도 다음과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십이지장 봉합 부위 누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조영제를 넣었을 때 조영제가 십이지장 부위로 누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금식과 NG 튜브를 하고 그다음에 누출 주변부 농양을 좀 배액해준다. 배액하는 방법은 방사선 유도, 경피적 배농을 한다. 이런 거고요. 지연 위배출은 전강에서 아마 다뤘었죠. 이제 위 운동 장애에서 다뤘었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그때 뭐 미주신경 절제에 의해서 모틸리티가 줄어들었거나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막혔거나 이런 게 있을 때 했었죠. 한번 쫙 읽어보시고 네, 앞에랑 좀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이제 얘 같은 경우가 게스트릭 obstruction을 만들 수 있는 놈들인데요. 앞에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좀 넣어놔야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빌로스 타입 2에서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들창자 증후군이었다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말려 들어간 게 날창자 막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날창자 막힘 증후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얘가 일로 가는 게 들창자였으면 반대로 얘가 일로 가는 게 날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LUQ의 통증이 있고 왼쪽 배의 덩이가 만져진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나가는 부분이 막힌 거기 때문에 게스트릭 obstruction이 생겨서 엑스레이 같은 걸 보면 이제 위가 막 엄청 커져 있고 막 내용물이 차 있는 위장관 정수를 하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진단하고 교정 수술을 한다 이런 거고요. 특징별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구토를 하는 경우가 들창자 증후군, 알칼리 역류 위험, 지연위 배출 뭐 이런 경우 특히 수술부 협착인 경우에 구토가 있을 수 있고 게스트릭 obstruction을 나타내는 두 가지는 지연위 배출과 날창자 막힘이 있다. 이런 거고 이제 부작용 삼총사라고 했을 때 합병증 삼총사가 좀 더 맞겠네요. 이제 들창자 증후군과 알칼리 역류 위험, 지연위 배출 얘네들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들이 한 7, 8년 전 국시였던 것 같은데 아령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옛날 문제까지 좀 가져와서 비교를 해본 거고요. 구토 후에 증상이 완화가 되면 들창자 증후군 아니면 지연위 배출이고 알칼리 역류 위험은 구토를 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로스 담즙이 섞여 있냐를 봤을 때 들창자 증후군이랑 알칼리 역류 위험은 섞여 있지만 지연위 배출은 섞여 있지 않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나와도 아무 특징 없이 이 두 가지 특징만 나와도 얘네 셋 중에 간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합병증에 대해서도 다 했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흡수장애부터 해서 이제 장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역시 이해 안 되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찍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예전에 완전 국시 공부할 때만큼은 제가 기억하고 막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설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